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국민의힘 얘기는 사실은 할 게 그렇게 마땅치는 않아요. 일단 지난 주말에 대구에서 장애 집회 열었는데 또 윤어게인 깃발이 휘날렸다. 그리고 사람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았다. 이런 평가를 받았고, 이번 주말에 서울에서 이제 장애 집회 하는데 출석 체크하겠다. 아예 이제 해외에도 못 나가게 하겠다.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냐 뭐냐 하면서 당내에서 불만도 나오고, 지금 필리버스터도 사실은 하는 게 맞냐 뭐 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국민의힘 의원들의 현재의 심정은 투덜투덜이에요. 투덜. 네.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그냥 계속 투덜투덜. 네. 오늘 유영아 의원의 네. 기자들에게 한 멘트가 아주 화제가 됐었어요. 아, 그래요? 뭐라고 했나요? 정말 적나라하게 방송에서 읽어줄 수가 없어. 아, 그래요? 욕을 했나요? 네. 아, 진짜요? 욕설 같은 걸 섞어가면서 지도부를 상당히 세게 공격하더라고요.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지금. 장애 집회 할 때냐, 네. 필리버스터 할 때냐, 지금 국정감사인데 지금 주말에 바쁜데 여기 모이라고 그러고 저기 모이라고 그러고 해봤자 당원들끼리 그냥 장도영 만세 하는 건데 중도층으로 그냥 국민들에게 소구력이 하나도 없는 이런 행사를 왜 하냐. 장도영 지장사 하는 거냐, 지금. 막 이렇게 이제 공격을 많이 했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의원들의 심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저주저한데요. 동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출석 체크 하든지 말든지 뭐 이래가지고 투쟁의 동력은 상당히 낮아질 수가 있는데 이제 덤으로 오르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판이 벌려졌네. 야, 태극기 부대 총출동. 정광훈 뭐 출동. 네. 자유통일당 출동. 막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외곽을 둘러쌀 가능성이 있어. 거기서 윤어게인 윤석열을 풀어줘라. 김건희 사랑해요. 이런 구호가 난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지나가는 국민들이 저것들 뭐하냐. 오히려 역효과. 또 손가락질 받겠죠. 상황이 굉장히 안 좋네요. 지금 필리버스터도 사실은 그렇게 힘받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장동혁 대표가 풀어야 할 첫 번째 과제인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풀어야 될 숙제가 온 거죠. 왜냐면 본인은 신나겠죠. 사실은 3.1절 집회, 부산 세계교회가 주최한 당시 여의도에서 3.1절 집회에 나가서 그때 그 유명한 주옥 같은 멘트를 남겼죠. 네.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사실 국민이 망하는 계획이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주옥 같은 멘트를 남겼었는데 그때는 세계로 교회가 주도한 전한계 씨가 주도한 교회에 1연사로 꼈던 거고 본인이 네. 뭐 여의도에 쫙 있는데 가서 단상에 서서 기분 좋겠죠. 아 드디어 내가 뭔가 됐구나. 네. 근데 그때는 사실 반 꼽살이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내가 메인이야. 자기가 메인이잖아요. 네. 2만 명이든 뭐 5만 명이든 쫙 모였으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내가 네. 이제 짱이야. 네. 또 하고 싶은 거죠. 아. 그리고 사실은 전략적으로도 연륜이 없고 당내 지지 기반 약한 장동혁 대표가 그런 행사를 통해서 본인을 대표주자로 부각시키려는 그런 전략도 들어있다고 봐요. 네. 근데 이제 국감 때만 아니면 저는 뭐 나름 그렇게 당연히 장동혁 대표는 그 욕심 있는 걸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건 당연히 그럴 거니까. 네. 뭐 정치인이 그러기 마련이죠 뭐. 그래서. 근데 국감 앞두고 있고 지금 아시겠지만 보좌관들 다 국감 뭐 할 거 없나 할 거 없나 네. 이러고 있거든요. 네. 그러고 있겠죠. 근데 여기 장애 집회 보면 사람 모아야 돼. 사실 민주당도 모아요. 뭔데 사람 모아야죠. 일해야 되죠. 바빠 죽겠도 뭐 하는 거냐. 명분 있으면 네. 불만을 보좌관들이나 이런 당직자나 아니면 의원들도 명분이 명확히 큰 게 있으면 거기에 불만을 대놓고 그러니까 불만을 얘기하는 본인이 좀 미안해요. 네. 근데 장동혁 지장사인데 왜 날 끌어들여? 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불만이 공공연히 나오는 거죠. 자, 이번에는 국회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회의에서 정보조직법 개정안이 상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 하겠다. 그래서 24시간 뒤에 아마 이제 내일쯤 표결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일단 뭐 검찰청 폐지, 뭐 경제부처 개편 방안이 담긴 정보조직법 개정안인데, 오늘 갑자기 금융위원회 분리안이 빠진 채 상정이 됐어요. 근데 갑자기 이거를 왜 뺐지? 라는 좀 생각이 들면서 의아한데, 이건 왜 빠졌을 거라고 보세요? 일단 정부조직법은 사실 끈 뼈대 정부가 네.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라는 거고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런 건 후속 입법으로 또 다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후속 입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1년 이내에 시행을 하는데 이게 이제 패스트트랙 걸리고 뭐하고 되면 여기는 그냥 가고 있고 이건 아직 안 돼 있고 네. 애매한 것들이 많이 되죠. 그래서 지금 금융을 보면 이게
금융이 상당히 중요한데 네. 금융 쪽에 있는 분들도 우리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많은 거야, 애매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금융이 관련된 거는 정무위 소속인데 네.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 지금 국민의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패스트로 가면 빨라야 6개월 동안은 그냥 묵혀놔야 돼요. 네.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사실상 금융위에 계신 분들, 금감원에 있는 분들도 혼란을 겪는다. 혼란 붕 뜨죠. 네. 그래서 이거는 최대한 협의 처리하려고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지금 근데 듭니다. 뭐 기사 나온 거 보니까 거의 이거는 물 건너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금융 쪽 정보 조직 개편안 같은 경우에 네. 저는 다른 차원의 해결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거요?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 사시 동기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네. 그분의 노력이 통했던 것 같아요. 아, 안 된다? 분리 안 된다? 네. 어. 그 뒷얘기를 쫙 적시해 놓은 네. 거를 딱 보니까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대단한 노력을 했더라고요. 처음에 금융감독원에서는 아니 저 사람은 금융을 잘 모르고 네. 이쪽에 종사하지 않았는데 대통령과 사시 동기라는 것 때문에 금융감독원장을 해? 이건 또 이복현 재판이네? 뭐 이렇게 생각해서 거부감이 많았는데 네. 이분이 그냥 말단 직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 일일이 만나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지 소원 수리 같은 걸 다 들었대요. 같이 그래서 눈물도 흘리고 거기서. 네. 그러면서 내가 이거는 꼭 막아내겠다.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직접 얘기를 하고 네. 대통령실에도 얘기를 하고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대단히 열심히 많이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금융 관련해서는 그냥 원한대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 같아요. 네. 그럼 이게 그럼 더 이상 추진이 안 되겠네요.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맞는 것이냐 이제 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국가의 미래에 어떤 환경에서, 그러니까 대외 환경에서 금융은 이렇게 가는 게 맞다. 그러니까 금감원으로 형태로 하는 게 아니고 또 뭐 금수원 분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이 맞다라는 토론과 수기 속에서 결정돼서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저는 뭐 직원들의 얘기도 잘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직원들이 이거 반대한다고 해서 만약 그런다 그건 아닌 거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똑같은 생각이 뭐냐면 처음부터 그 정도의 로비로 네. 이것이 무산이 됐다라면 처음부터 이제 국정기획과제로 선정을 해서 이것은 우리 이재명 정권에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약속을 안 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공약 파기 논란도 사실은 벌어질 수도 그렇죠. 있고. 내일 김어준 씨가 뭐라고 그랬어요. 금융감독원에서 그 직원들이 막 데모하고 집회하니까 그만둬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내일은 무슨 말 하겠냐고요. 김어준 씨가. 그거를 보고 정청래 대표가 또 뭐라 한마디 할 거는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에 대해서 면밀하게 제가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전반적으로 공약 세우고 계획 세웠던 거를 갑자기 지금 며칠 만에 한 달도 안 됐어요. 네. 이거 뒤집어 버리는 게 과연 이게 맞는 것이냐, 맞는 네. 일처리냐, 네.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게 저는 이제 야당의 반대 때문이다라고 네. 생각했는데 말씀처럼 그런 맥락들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어떤 되게 노력을 해서 지켰다. 근데 이게 그게 맞아서 지킨 건지 아니면 네. 금융감독원 직원들 본인이 이제 앞으로 같이 일할 직원들이죠. 직원들의 소원 수리 형태로 만약 이루어졌다 그런 건지 좀 더 확인이 네. 근데 필요해 보여요. 내부적인 논리가 다 있었겠죠. 그 논리를 갖고 설득한 거지. 의원들 만나서 내가 대통령 47기 동기인데 내 말 좀 들어. 이렇게 안 했겠죠. 의원님들. 자, 금융감독 개편 이런 점이 잘못됐고 우리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게 설득이 먹혔다고 봐요. 의원들도 바보가 아닌데 그렇죠, 그걸 그냥 친구니까 우리 봐주자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어쨌든 이렇게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바뀌는 거. 그리고 지금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연락이 욕먹고 있대. 너는 뭐 했냐, 지금. 금융감독원장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너는 가만히 뒷짐지고 있다가 그냥 제일 혜택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당신이 본 거 아니냐. 네. 내부적으로 상당히 좀 손가락질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사실은 내부 잘 알고 계시네요. 문제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국정기획위원회가 사실은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되게 잘 짰어야죠. 네. 물론 이제 뭐 짰는데 반대 의견도 더 많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이쪽이 더 낫다. 그럼 고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짤 때부터 그런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수기를 너무 했냐. 갑작스럽긴 해요, 진짜. 그런 거를 고민을 결정이. 해봐야죠. 그거 좀 의외였잖아요. 네. 오늘 다 갑자기 내막이 사실은 있어요. 그런 내막이. 알겠습니다. 역시 내막 전문 장성철 그러니까 의원께서 내막 전문. 내막 장성철이. 그런 맥락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실제로. 자, 이번에는 법사위로 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30일에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한 게 아직까지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지도부와 논의를 하지 않은 채 법사위 차원에서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결정했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이 청문회 자체가 상권 분립을 흔드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해가지고 민주당이 제기한 사인 회동설이 가짜뉴스다라고 주장하면서 이거에 대한 별도의 청문회를 추진하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민주당 안에서도 김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너무 좀 민주당에서 법사위에서 급발진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판단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당내 이제 상황이 있는데, 물론 이제 정청래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법사위 잘했다 추진하자 이렇게 좀 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김영진 일타 강사 박성필 시장님이 먼저 얘기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저기 지금 전복이 네. 여기 조명 있고 그래서 전복이 약간 지금 동과 전복이 막 계속 이러고 있어요. 전복이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들을 괴로워. 지켜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좀 쉽지가 저기 않네요. 물속에 좀 넣어줘요. 불쌍해. 소금물에 잠시 좀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칼로 잘라서 다 먹었으면 그걸 또 불쌍해요. 근데 일단 살아서 몸부림치는 걸 보니까 되게 불쌍하긴 하네. 버섯이 전복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데 네. 박성태 실장님을 만약 이렇게 해놨다 이렇게 막. 그렇죠. 너무 잔인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러면 안 돼. 상상만 해도 잔인해요. 저렇게 건조해서 뭔가 저 전복이 앞으로 쫙 팔을 벌려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만세하고 있어요 지금. 만세하고 있어요. 전복이. 네. 뭐 누가 보면 간지러워가지고 몸부림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한잔 하면서 예. 전복의 명복을 빌면서 우리가 좀 한잔 하면서 아직 살아 있어요.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 단위 쇼핑몰에서 추석 선물로 좋은 상품들을 소개합니다. 당일 수확해 살아서 싱싱하게 도착하는 완도 활 전복 선물 세트인데요. 특대 사이즈 주문하실 경우 서비스 한 마리를 더 넣어드립니다. 어디서도 만나기 힘든 가격으로 준비했습니다. 특대 1kg, 증정 한미 포함해서 총 12미 34,900원, 대 사이즈 1kg은 12미 29,800원 무료 배송입니다. 추석 선물로 좋은 28cm 내외의 초대형 부세 조기와 부세 굴비 선물 세트도 있습니다. 육즙이 팡팡 터지는 생선을 원하시면 조기를, 꾸덕한 감칠맛을 원하시면 굴비를 추천합니다. 크기는 초대형이지만 가격은 저렴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 단위를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이런 공독포차의 다양한 안주거리와 딱 어울리는 프리미엄 소주, 파주 소주는 명품 증류식 소주로 25도라는 높은 도수에도 맛은 부드럽고 달콤한 관량이 끝내줍니다. 특가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검색창에 파주 소주를 검색해 들어가시면 파주 25 3병 선물 세트가 33,000원 무료 배송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곧 죽을 것 같아서. 아직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는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방법은 결국은 전복이 나와 일체가 될 것이다. 무라일체의 경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라고 예, 물어보셨죠? 말씀하셔야죠. 아니, 김영진. 조희대 의원 말하다가. 조희대 청문회. 저는 김영진 의원 말이 다 맞다고 봐요. 네. 역시 김영진 의원이 제일 합리적으로 얘기한다. 사실 얼마 전에 김영진 의원과 이런 문제로 좀 얘기를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의원님이 좀 얘기를 개인적으로? 하셔라. 네. 예, 얘기를 하셔라 했더니 내가 무슨 욕을 더 먹으려고. 지금 민주당 안에서 진짜 비판받을까봐 하고 싶은데도 말 못하는 분들 굉장히 너무 많습니다. 많죠. 네. 사실 뭐 한 일주일 전인가요?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 됐을 때 의견 어떠냐 했더니 이제 저랑 생각이 비슷해요. 김영진 의원은. 그래서 김영진 의원은 그래도 친명 핵심이라는 라벨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기를 좀 해라. 근데 지난번에 법원조직법 가지고 당시 이제 대법관 증언이라든지 이게 대선 전에 민주당에서 추진했었거든요. 그때도 막 통과시키려다가 마지막에 미뤄뒀어요. 그때 의총에서 김영진 의원이 네.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사법부를 공격하고 나서면 네. 역풍 불어서 대선에 이재명 후보가 질 수도 있다. 고개 먹혔다는 거예요. 네. 대신 이제 요건 또 뒤지게 그때 먹었대요. 그래서 김영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나도 이제 모르겠다.
그런데 오늘 인터뷰에서 네. 거의 다 작심하고 사실은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민심과 제가 생각에는 물론 뭐 다른 의견을 가진 분도 많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정무적으로 맞는 정무적으로 어떤 많은 제가 얘기하는 뭐 민심이 각각 다르잖아요. 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민심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대통령은 어쨌든 모두의 대통령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한다면 거기에 맞는 민심에 따라 얘기를 했다. 네. 예, 청문회 성급하죠. 갑자기 또 지도부와 이렇게 무거운 주제를 대법원장에 대한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정무회를 김영진 의원에 따르면 일단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민주당 간사가 네. 얘기해서 그냥 지도부가 상임시다. 이건 좀 성급하다. 사인회동설도 네. 근거 없기가 쉽다. 왜냐하면 한덕수 당시 권한대행이었거든요. 네. 국무총리였어도 모든 움직임에는 경호 인력이 같이 가는데 거기에서 김충식이랑 네. 상식적으로 좀 그렇죠. 사실 어울리진 않죠. 어울리진 않죠. 네. 거기에 조이대 같이 있었다는 만나겠냐. 사람들이. 물론 만났을 가능성 아예 배제할 수는 없죠. 네. 왜냐하면 계엄도 그렇게 해버렸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냥 뚜렷한 정황이 없이 그걸 얘기하기에는 무게를 둘 수 없는 얘기다 그거죠. 네. 그건 나중에 만일에 확인이 되면 그때 얘기해야 되지 지금 그럴 수 있어라고 계속 얘기하는 건 무의미한 거다라는 취지로 사실 김영진 의원이 얘기하고 저도 거기에 네.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청문회는 그냥 고할 것 같으세요? 고할 것 같아요. 청문회는 뭐 당 지도부도 지금은 청문회 하자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추미애가 고집을 안 꺾을 거다? 네. 그렇죠. 근데 저는 그냥 다른 얘기 해볼게요. 저도 그냥 고할 거는 같은데 네. 취소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아, 그래요? 오늘 네. 한정혜 정책위 의장이 당정대 회의에서 첫 문장 두 문장을 보니까 네. 관세 협정이라든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 당정대가 힘을 하나로 뭉치기로 했어요. 그런 거를 딱 넣더라고요. 네. 자락을 깔고 딱 갔더라고. 그래서 대통령에서 귀국하시면 지도부 불러서 회동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시게 되면 좀 갑작스럽게 전격적으로 취소하지 않을까. 취소 가능성도 솔직히 보시는군요. 집권 여당이 청문회를 하겠다라는데 대법원장 대법관 다 안 나와. 그냥 네. 청문회 그냥 무산돼 버려. 그러면 그 모양새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지난 5월에 한 번 그랬어요. 네, 아무도 안 나오고 청문회했고 법원 아무도 안- 행정처장이 나와서. 그때랑 네. 지금이랑은 또 다르다고 좀 좀 보여지거든요. 다르죠. 왜냐면 지금 막 진짜 세게 막 밀어붙이고 네. 사법개혁한다. 조이대 나쁜 사람 막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격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안 나온다면 여론의 역풍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취소될 가능성까지 또 좀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시죠. 지금 이제 장 소장님 말씀은 고할 가능성이 70% 이상인데 네. 그래도 뭐 30%는 30%의 가능성에 남겨두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항상 보면 말씀하실 때 뭔가 이제 하나의 다른 가능성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락을 깔아야 돼. 아니 왜냐면 그 제가 이미 너는 맞추는 게 뭐가 있어? 갈 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반대되는 논리로 그냥 얘기하신 걸로 제가 네. 이해를 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네. 누구 말을 들을 스타일이 그러니까요.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법사위원장의 또 캐릭터가 있네요. 그렇죠. 여기서 취소하게 되면 사실은 추미애 위원장도 모양을 좀 구기게 돼서 네. 스타일상은 그냥 고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한정혜 정책위원장은 저랑도 종종 뭐 제가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곤 하는데 되게 합리적인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주 강경파로만 해서 분이 아니고 뭔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된다는 생각들이 강해요. 그래서 한정혜 위원장의 그런 것들도 좀 같이 반영이 됐을 거다. 그러고 보면 정청래 대표가 그런 사람들은 좀 잘 썼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정책위의장에 어쨌든 정책위 합의적인 사람을 네. 쓰고. 본인이 이제 강경하니까 네. 실제 일을 할 사람은 또 일을 한 인사를 그런 인사는 정청래 대표가 좀 잘 한 것 같다. 근데 잘 본인이 했으면 너무 그 말 안 듣잖아요, 정전에 근데 대표가. 본인이 너무 강경하게 그러니까. 근데.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신임 법관 임명식에 와가지고 법관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헌법은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뭐 사실 원론적인 얘기긴 한데 워낙 이렇게 본인이 사퇴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여당을 향한 발언이 아니었겠느냐 뭐 이렇게 해석이 나와요. 근데 자제된 원론적인 얘기를 하셔서 다행이에요. 저는 더 안 나가서 다행이다. 네, 세종대왕 비유하면서 한 얘기는 좀 이게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겠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냐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오늘은 대단히 절제된 네. 그런 원칙적인 얘기를 하셔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현안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현안 문제를 해석하는 듯한 또 관여하는 듯한 아니면 거기에 의미가 있는 듯한
그런 메시지를 안 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조용하게 네. 재판으로서 말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메시지로만 그냥 쭉 네, 가라. 네. 네. 근데 재판 독립에 대해서 사법부의 독립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얘기 자체는 맞죠. 얘기 자체는 맞는데 저는 뭐 들고 얘기하는 게 지금 민주당 지도부 뭐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사인회 동설 사퇴 압박을 공개적으로 강하게 하는 거는 과거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해서 조희대 대법원장도 어쨌든 그런 얘기를 사법부 독립이 중요하다고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건 뭐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사법부가 지금 실제 불신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럼요. 분명히 있죠. 물론 지기현 판사가 석방한 건 한 판사의 문제라고는 해도 어쨌든 그것뿐만 아니라 뭐 대법원장 본인이 엄청난 대선 일을 저질렀죠. 직전에 사실은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재판을 강행하려고 했고 실제 네. 강행하다가 중단됐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불신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온 다음에 이게 나와야지. 네. 그리고 이 얘기를 사법부의 독립을 말로 하는 것보다 자, 국민들의 불신을 이렇게 받고 있으니 우린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당연히 사법부는 그래 알아서 잘 하고 있구만. 그래 문제가 있으면 고칠 능력이 없고 사법부 독립돼야지. 네. 자연스럽게 이게 나와요. 그러게요. 개혁안을 이것만 뭔가 나오면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니는 뭐하냐 이 얘기가 나오는 거고 자기들이 할 일을 하면 사법부는 독립돼야지라는 거를 대법원장이 얘기하지 않아도 네. 국민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들어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런 성격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꼬장꼬장 해가지고 일단 오늘 니들이 다 그래? 한번 해봐. 이런 게 좀 있대요. 그래요. 네. 오히려 물러서지 않는 성격이군요. 일단 오늘 7시부터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이제 열려가지고 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사법개혁 방향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텐데 그래요. 그게 결과가 나오면 또 얘기를 해보도록 맞습니다. 하고 어제 운영위도 좀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게 운영위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이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느냐의 여부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갈등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까지 총무비서관이 항상 이제 운영위에 출석을 해왔던 게 그럼요. 관례였는데 이거를 민주당이 증인해서 이제 빼니까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이제 반발하면서 무슨 최고 존엄이냐 왜 이렇게까지 눈치를 보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잘못됐죠. 민주당의 처신이. 스스로 정쟁과 논란을 불러일으켰어요. 네. 스스로 성역으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본인이 요청한 건지 아니면 100%죠. 그래요? 그럼 가만히 강훈식 비서실장 생각하다가 네. 김현지 비서관은 빼야지. 이렇게 생각했겠냐고요. 다 원래 당연히 하던 건데 네. 그렇다면 누군가가 이제 요청을 한 것이고 그럼 당사자인 김현지 비서관이 요청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좀 이해가 되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계속 좀 더 논란이 될 거고 국민들이 이상하다. 진짜 이게 세긴 세구나. 네. 야 비서실장 민정수석도 나오는데 총무비서관이 안 나오네. 야 진짜 세긴 센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오히려 더 민주당과 김현지 비서관한테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집중되게 생겼어요. 지금 그럼요. 나오더라도. 그리고 솔직히 제가 국회에서 상임위 준비하면서 질의자료 많이 써봤는데 네. 그래서 김현지 비서관 나오면 뭘 물어볼까 고민을 해봤어요. 네. 물어볼 게 별로 없어요. 이게 성남 라인 그 예전에 이제 성남시장 되기 전부터 같이 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총무비서관의 역할에 한정해가지고 국감 때는 네.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뭘 물어보겠냐고 김현지한테. 뭐 특활비. 실세라면서요? 실세라면서요? 뭐 이런 거 물어볼 거? 뭘 물어보냐고 이게. 뭐 예전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뭐 범죄 혐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막 공격하고 막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국민의힘은 그러면 그거는 민주당 의원들이 가만히 김현지 비서관이 있겠어요? 관련이 없어요. 관련 전혀 없고 그럼 민주당 할게 의원들이 없다.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러면은 그런 걸 공격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히려 더 곤란해지는 지경일 텐데 네. 왜 이러는지 굳이 안 논란을 나올 이유가 자초하는지 없다.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네. 저도 진짜 민주당이 이건 잘못한 거라고 봐요. 네. 굳이 김현지 비서관을 마치 엄청난 권력 실세처럼 띄워줬어요. 네. 그럼 더 부각만 되잖아요. 그럼 혹시 문제가 있으면 그 김현지 비서관을 절대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네. 뭔 문제 없으면 이건 김현지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지. 지금 그렇게 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쉽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저는 김현지 비서관이 요청했다기보다는 원래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일 때도 당대표일 때도 마찬가지로 후보일 때도 뭔가 얘기를 하는데 바쁘잖아요. 그래서 주로 접촉한 게 물론 예전에는 정진상 있었고 정책시장이 있었고 그다음에 김현지 비서관이었어요. 네. 근데 정진상 비서장은 본인이 판단해서 그냥 끊을 건 끊고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김현지 비서관은 정말 비서관으로서 역할만 보좌진으로서 역할만 딱 해서 아무런 의견을 넣지 않고 의견을 넣지 않고 그대로 그대로. 전달하거나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의원들이 사실은 지난 총선 때부터 해서 김현지 비서관을 통해서 당대표한테
당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그런 게 훨씬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랬을 수도 알아서 있지만 그냥 빼준 알아서 건가? 빼줄 수도 네. 있다고 봐요. 근데 너무 잘못됐다. 굳이 왜 띄우냐. 네. 나와서 얘기해보면 말씀하신 대로 질문 들어봐야 특활비. 그다음에 인사에서 거의 뭐 김현지가 강훈식보다 더 센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아닌데요? 아닌데요. 끝이에요. 긴데요. 제가 더 세요. 할 건 아니잖아요. 별 그거 없어요. 와서 그냥 좀 물론 나오기 싫죠. 누가 나오고 싶겠습니까? 공개적인 자리에 나오는 게 이제 부담이긴 한데 그렇죠. 근데 그 직책에 앉아 있으면 응당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씀. 응당 나와서 약간 곤욕스럽더라도 그렇다고 뭐 굳이 이상하게 당할 것도 없잖아요. 네. 그리고 김현지 비서관이 인사 때 초창기 대통령실이 꾸려질 때 인사에 완전히 실세다. 이게 해서 제가 이제 김현지 비서관에게 꼭 완전히 우호적이진 않은 네. 대통령의 사람한테 얘기 들었는데 네. 그거는 김현지 비서관이 좀 억울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어떤 내용이냐면 저는 뭐 김현지 비서관 몰라요. 전혀 모르는 분이고 원래 좀 베일에 쌓여 있는 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각 수석별 비서관실별로 행정관들이 쭉 있잖아요. 네. 그럼 각 의원들이 서로 자기의 보좌관들을 여기 행정관 넣으려고 막 하잖아요. 근데 AI 수석 무슨 미래 무슨 수석이 몇 자리 생기면서 전체 대통령실의 TO는 그대로인데 수석들이 좀 생기니까 행정관도 쪼개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각 수석이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응원했던 아니면 누가 뭐 예를 들어 비서실장도 하는데 본인의 같이 쓰는 보좌진들 같이 우고 가면 좋잖아요. 네. TO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근데 못 이걸 보냈구나.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비서관 밑에 네. 비서관 밑에 인사는 대통령의 인사는 책임자가 총무비서관이에요. 3급이야. 네. 3급이야. 그럼 김현지 비서관이 그걸 다 결정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각지에서 우리 수석실에 또 의원들은 우리 이 친구 왜 행정관을 안 받아주냐. 이 민원이 새도 왔는데 아하. 구조적으로 그걸 다 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실제 강훈식 비서실장도 본인의 지금 보좌관들이죠. 데리고 간 사람이 수가 제한됐대요. 그럼 TO가 없으니까. 새로운 AI 수석에 거기도 인원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욕을 김현지 비서관이 다 먹은 게 있다. 아. 그러다 보니 김현지가 다 결정하나 실세 좀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김현지 비서관에게 좀 우호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는. 그러니까 뭐 우호적이란 뭐. 어쨌든 그분- 객관적으로 평가할 그렇죠. 수 있는. 뭐 네.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그쪽에 친하진 않은? 친하게 하지 않는 분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말이 설득력이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김현지 비서관이 제가 여러 군데서 들은 얘기로는 자기 얘기를 많이 넣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냥 그러면 와가지고 그냥 전달 정도 하는, 네. 네. 그렇게 하지 않았다 얘기하면 될 그쵸. 텐데. 네. 어쨌든 뭐 지켜봐야 돼. 뭐 괜히 논란을 만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근데 뭐 들긴 합니다. 저만큼 책임감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실세라면 감내해야 될 몫인 것 같아요. 그걸 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그렇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